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고려의 불교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건데, 일단은 고려의 불교 부분이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많고, 막 이런 교종과 선종의 이런 통합운동이라던가, 이제 의천진울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팔만대장경, 막 이런 식으로 좀 외울 게 많긴 한데, 아무래도 문화사는 어려운 것보다는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요점만 추려서 정리를 한다고는 했지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힘을 내서 빨리 문화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고려의 불교.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불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숭유 억불정책, 불교를 좀 배척을 했죠. 그래서 이때 조선시대에는 이 절들이 많이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지만 고려는 불교를 많이 융성시켰어요. 불교 행사, 연등의 팔관회 같은 것도 크게 국가에서 이렇게 열었고, 교종, 선종 다양하게 발달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의 불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태조 왕건 때부터 훈요 10조에 뭐 연등의 팔관회를 이렇게 이렇게 뭐 꼭 치러라 뭐 이런 식의 그런 훈요 10조에 있을 정도로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달했다, 고려의 불교는. 그러다 보니까 막 호국불교적인 성격도 있어가지고, 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 팔만대장경 같은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국가에서 지원받은 불교는 그렇게 발달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의 불교는 왕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태조 때부터 태조 왕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빨간색이 잘 안 나온다. 잠시만요. 좀 두꺼워졌다. 태조. 그래서 왕별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태조왕건은 초창기부터 불교를 매우 융성시키고 불교를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태조의 숭불정책, 불교를 매우 숭상했다. 숭불정책. 숭불정책의 일환으로 훈요 10조에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라, 연등의 팔관회를 개최해라, 이런 식으로 태조가 이제 유언처럼 내가 죽고 나서도 꼭 우리나라에서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뭔가 사찰을 지을 때는 항상 이런 도성국사의 말을 들어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풍수지리설도 중요시했고, 그래서 훈요 10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등회와 팔관회를 국가에서 성대하게 개최해라, 이런 것들을 남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되게 숭상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면서 이제 불교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지원을 받고 고려 시대를 장악하며 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느냐,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은 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은 이제 유교는 정치의 이념, 유교는 자신들 정치 치국에도, 그리고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신적인 부분, 신앙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다라는 거. 칸이 이렇게 가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조금 앞쪽으로 가서 해야겠다. 귀족 같은 경우에는 유교는 정치적으로, 불교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유교 불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교는 좀 유교적인 정치, 최승로의 심의 28조 뭐 이런 식으로 유교 정치, 불교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믿음 뭐 이런 식으로 비는 식으로, 백성들에게 불교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냐면, 백성들은 아무래도 좀 귀족들보단 삶이 빡빡하고 힘드니까 좀 지금 잘 살게 해줘라,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를 위한 기도보다는 지금 뭐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바램을 함께 현세적인 그런 신앙으로 발달했다. 현세적인
기복신앙.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막 108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면서 하면서 현세적으로 지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복신앙, 이렇게 절을 하면서 뭔가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세, 내세 말고 현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향도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약간 불교적인 신앙 공동체죠. 향도는 그전에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중에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바닷가에 뭐 향나무, 매향나무 가지를 묻어뒀던 그런 뭐 미리 대비해주는 그런 건데, 이것이 나중에 불교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불상을 만든다던가 뭐 불경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뭐 탑을 만든다던가 그럴 때 이 향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들이 다 같이 거기에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누가 결혼을 한다, 뭐 누가 뭐 장례식이 있다 이랬을 때 또 같이 도와주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두레, 품앗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공동체 의식, 공동체 조직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귀족들은 이런 식으로 불교가 발달하고 백성들은 현세적인 기복신앙으로 발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종으로 넘어갈게요. 광종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더욱더 발달시켜가지고 불교의 그런 승려들을 뽑는 과거제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종은 또 과거제도를 실시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제도 중에서도 불교 이런 승과제도를, 승려를 뽑는 과거제도를 만들었다. 승과제도를 실시한다. 그래서 두 종류로 뽑았어요. 교종, 선종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교종에서 선발하고 그리고 선종에서 선발하고 교종, 선종에서 이렇게 선발했다. 승과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승려들을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소양 불경 같은 걸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뽑은 다음에 이제 제일 뽑히면은 이제 뭐 대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승기를 준 다음에 그 위로 조금씩 승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불교를 융성시켰냐면, 불교의 그런 승려들은 오히려 왕보다도 높은 사람들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스승이다. 이런 식의 그런 용어로 국사 왕사 제도를 뒀어요. 나라의 대표다. 왕보다 왕의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국사 왕사 제도. 이러면서 왕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불교가 국교라고, 국교의 권위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사 왕사 제도. 이거를 이렇게 좀 구분 나눠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요거 노란색 좀 이따 해야겠다. 잠시만요. 오늘 필기 되게 꼬인다. 필기를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국사 왕사제도,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위한, 불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승록사라는 관청,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승록사 운영. 마치 사로 끝나기 때문에 절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승록사를 운영한다. 불교 관청. 불교 승려들을 위한 관청. 그래서 이제 불교 관련 업무. 불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관청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귀법사를 창건한다. 귀법사는 화엄종의 본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엄종을 더욱더 발달시키면서 화엄종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을 이제 광종이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화엄종과 관련된 귀법사를 만들기도 한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광종 때는 더욱더 불교를 융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승과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승려들을 국사 왕사제도로 거의 뭐 국교로 이렇게 높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관청, 불교 관련 업무를 하는 관청인 승록사도 만들고, 큰 절, 화엄종의 본찰인 귀법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빠방하게 밀어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준 결과, 또 너무 밀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부정부패가 생기겠죠. 절은 또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세금도 안 걷었어요. 우리나라도 세금 안 걷는 종교 단체가 있죠. 교회에서 세금 안 걷죠. 예. 천주교도 안 걷나? 근데 우리나라 종교 단체는 세금을 안 걷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에 좀 문제가 된다 얘기가 많던데, 이런 식으로 이때도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면세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면세 혜택 플러스 토지까지 줬어. 사원전이라고 그러죠. 토지까지 줬어. 토지 지급. 이런 거 봐. 땅도 줘. 세금도 안 내. 완전 꿀이죠, 꿀.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또 폐단이 일어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승려들이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 뭔가 수공업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갖다 파는 거예요. 수공업품. 이때 주로 절에서 이때 많이 만들었던 게 종이. 이제 그런 불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종이. 뭐 절 승려들이 많이 먹는 두부. 뭐 이런 각종 절에서 유명한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갖다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승려들이 이제 막 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기부하기도 하고 공양하기도 하고 자본이 많잖아. 그런 자본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꿔준 다음에 그것을 이자를 받는, 요즘 같은 러시앤 캐시 대출 그런 것처럼 고리대로 남기는. 그래서 이때 절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장사와 고리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에서 부정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이래서 광종 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것을 비판하면서 성종 때는 이제 좀 유교를 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종 때.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이런 불교의 연등의 팔간의 행사가 너무 사치스럽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러면서 이것을 좀 줄이자. 그래서 억불 정책을 실시해요. 너무 돈이 새어나간다. 그래서 억불 정책. 억불 정책을 실시하면서 유교 정치 사상을 도입을 하죠. 사실 유교라는 것은 왕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사상이에요. 충, 효 이런 것들이 유교의 대표 사상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해 유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 우리나라가 지금 급한 28개 방법. 우리나라 정치를 지금 바꿀 그럼 아이디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 정치 사상을 전반적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이 쓰는 연등회. 이런 행사 같은 거 국가에서 하려면 돈 엄청 들죠. 이런 연등회와 팔관회를 결국 심지어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또 이것에 대한 반발도 심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 때 이렇게 좀 억불 정책을 쓰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또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다시 숭불 정책으로 돌아. 귀족들의 반발로 숭불 정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요 연등의 팔관을 폐지했던 요것을 다시 또 부활하죠. 따로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연등의 팔관회를 다시 부활한다. 다시 부활시키고 절도 하나 더 만들어. 유명한 절이죠. 현화사를 건립해요. 이 현화사도 역시 이 교종의 대표적인 절, 약간 화엄종적인 현화사를 건립을 하고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마지막 문종. 여러분들 필기하실 땐 옆으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칸이 모자라가지고 밑에다 쓰는 거예요. 성종 다음에 현종, 문종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문종 때 같은 경우에는 절을 또 크게 흥왕사를 건립을 해요. 그래서 현화사, 흥왕사 모두 고려 때 유명한 절들입니다. 그래서 흥왕사를 건립을 했고, 그래서 흥왕사를 지었을 때 가장 불교가 융성했던 가장 불교 전성기, 불교 중흥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쫙 봤을 때 이 고려의 불교의 발달을 흐름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초반부터 불교에 대한 숭불 정책을 실시를 했죠. 태조 왕건 때부터. 그래서 이것은 훈요 10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귀족들은 유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더 밸런스에 맞춰서 불교를 발전시켰다. 백성들은 현지적 기복신앙이었고 불교적인 공동체의 향도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됐고, 광종 때 뭐 이것저것 실시를 많이 하죠. 승과제도도 실시하고, 국사, 왕사제도, 승록사 싣고, 귀법사 창건하고, 불교한테 이렇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까 면세 혜택에다가 토지까지 주니까 각종 폐단이 나타났구나. 이런 흐름대로 막 장사해서 이윤 남기고, 지금도 불교가 꽤 돈이 많죠. 불교에 요즘에 이렇게 막 시주를 내고 기왓장 하나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수능철에 자기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와에다가 그걸 염원을 담궈가지고 기왓장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거기다가 절에다가 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각종 폐단이 나타났다. 그것 때문에 어플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사치, 너무 국가에 돈이 많이 오르 세워나가니까 억불 정책을 했고, 유교 정치 세상을 도입을 하고 전반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폐지했지만 결국 귀족들의 반발로 숭부 정체로 다시 돌아왔고, 현화사를 짓고, 현종이니까 현화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종의 현화사. 여기서 더 추가할 건 없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너무 심플하게 적었나 해서 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종의 현화사 외우기 쉽죠? 문종의 흥왕사 보면은 이렇게 외워주세요. 문종의 흥왕사는 불교 중흥기라고 했잖아요. 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흥왕사가 흥했구나. 불교의 중흥기구나. 현종은 현화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현종 때부터 다시 승불정책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는 억불정책을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성종. 요거는 성종을 외워줘야겠죠.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억제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는 불교가 계속 흥했는데 성종 때만 유일하게 억불 정책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좀 흐름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좀 중요합니다. 고려는 불교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려의 불교 발달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어서 고려의 불교 통합운동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불교 부분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내용이 많고 그런 사람 이름이 헷갈린다던가 아니면 불교의 종류, 불교 이름이 헷갈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흐름별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금 정리한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좀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의 불교 통합운동. 고려의 불교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정신없고 그 다양성이 서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좀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 뭐 선종과 교종도 통합을 해보고, 선종과 교종 안에서도 수많은 또 종이 있어요. 뭐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좀 하나로 좀 합쳐보자. 뭐 이러한 통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로 나눠서 필기를 해볼게요. 무신집권기, 막판에 고려 말이죠. 원간섭기.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자, 초창기에는 불교의 그런 대표적인 교종선종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같이 발전을 했어요. 교종선종이 같이 대립 없이 계속 쭉쭉 발달을 했다. 교종선종이 동시에 존재했다. 병립했다. 대립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렇게 쭉 그냥 둘이 그냥 제각길을 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발달을 했다라고 치면 교종 중심이었다라는 거. 교종. 왜냐하면 교종은 왕실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왕실의 지원으로 아까 나왔던 그 절들 있죠. 그 현화사와 흥왕사, 흥왕사
그래서 아까 현종 때는 현화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흥왕사 만들었고, 그래서 막 중운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절을 만듦으로써 교중은 왕실뿐만이 아니라 좀 이런 귀족들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종 중심으로 좀 발달을 했다라는 거. 선종은 아시다시피 뭔가 해탈, 수행, 선종은 좀 쉬워요. 그런 이론 자체가 쉽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왕실이나 귀족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은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 약간 왕권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왕실과 귀족들은 교종을 좋아하죠. 사실 신라 후기 때 그런 이론으로 그러한 선종으로 인해서 호족들이 왕이 되긴 했지만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종이 더욱더 뭔가 럭셔리하고 교리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종을 좀 더 지원을 했다라는 거. 자, 이런 분위기에서 초창기에 제일 처음 이제 통합 운동을 했던 거는 광종입니다. 그래서 광종이 교단 통합 운동을 해요. 광종의 교단 통합 운동 시도, 교단 통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교종 같은 경우 이제 각 종교마다 대표적인 한 종교, 워낙 무슨 종 불교의 이론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교종은 화엄종으로 그냥 다 통일해버리고 대표적인 화엄종으로 발달을 시키고, 선종 같은 경우에는 법안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치려고 했었어요. 법안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어. 화엄종 중심, 선종은 법안종 중심. 여기서 막 종교가 많이 나옵니다. 법안종, 법성종, 법상종 많은데요. 일단 그 중에서 법안종 중심으로, 선종은 법안종, 교종은 화엄종. 화엄종은 계속 나오죠. 화엄사도 있고, 교종하면은 화엄종이 딱 떠올라야 돼요. 화엄종이 대표적이고, 선종은 법안종이나 천태종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기로 넘어갑시다. 이제 어쨌든 초창기에는 약간 교종 위주로 발달을 하고 있어. 교종, 선종이 둘 다 존재하긴 하지만 교종 위주였다라는 거. 왕실 지원으로 교종이 좀 빠방하게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종이 지원을 받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큰 절을 중심으로 교종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기로 넘어오면 교종이 발달을 합니다. 점차 이제 불교가 약간 보수화되고 불교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교종 위주로 발달을 하게 됐어요. 교종 위주로 발달하게 된 이유 자체도 역시 요것 때문이야. 대장경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대장경 조판. 이때 당시 중기에 거란의 침입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색깔 펜으로 쓸게요. 거란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1차로 바로 초조대장경을 만들죠. 이따가 대장경 싹 정리해드릴게요, 한 번에. 어쨌든 대장경을 만든다는 것의 그 이유 자체는, 대장경은 하나의 그런 교리서, 그런 불교의 체계를 정리하고 경전을 이렇게 만드는 거, 찍어내는 거예요. 경전 위주의 그런 교리는 교종입니다. 교종은 경전 연구, 경전에서 교리 중심의 그런 불교인 거고, 선종은 깨달음, 해탈, 수행, 실천, 뭐 이렇게 막 그런 노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선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경을 만든다 그러면은 교종이구나,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교종이 발달하게 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장경에 많이 투입이 됐고, 이런 불교 교리를 정리해야지만 이런 대장경을 만들 거 아니에요. 책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목판본을 만드는 거니까, 팔만대장경 같은 거. 그래서 이때는 초조대장경을 만들 때 이런 교리를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종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대장경을 조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교리를 정리했어야 됐다. 불교의 교리를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경도, 여러 수많은 불경들도 같이 불경도 한 번에 통합해서 정리했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벌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종이 발달했겠죠. 교종하면은 교리,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종 중에서도 어떤 교종이 이렇게 발달하게 됐냐면, 다른 색으로 쓸게요. 이때 이제 법상종과
화엄종이 발달하게 돼요. 법상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럭셔리, 사치스러움, 좀 이렇게 규모가 큰 호화로운, 되게 호화로운 불교의식으로 유명합니다. 호화로운, 잠깐만요. 호화로운 호화 불교의식. 불교의식을 크게 호화롭게 하는 게 법상종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 화엄종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왕실 지원을 받았던 불교죠. 왕실 지원. 왕실 지원으로 잘 나갔던 화엄종. 그리고 이제 그런 귀족들의 그런 호화로운 불교의식. 그런 귀족들이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불교적으로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크게 이렇게 의식을 크게 했던 건 법상종. 법상종과 화엄종이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이러면서 교종이 좀 발달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이러니까 교종에서도 분열이 되고 선종하고 자꾸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로 이제 교단 통합운동을 한 게, 이건 왕이 이렇게 한 거고 개인이 교단 통합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의천이 교단 통합운동을 시도를 하죠. 의천의 교단 통합운동. 그런데 의천 같은 경우에는 중기에는 교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흡수하는 교종 중심의 통합운동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종 중심의 통합운동. 그래서 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효의 화쟁사상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원효의 화쟁사상, 이것을 바탕으로 통합운동을 시도를 합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을 중시했다. 그래서 의천이 이제 교단 통합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제 그걸 적을 건데. 그래서 의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천태종. 의천의 천태종 창시. 천태종을 창시하고 이제 두 가지의 이론을 내세워요. 교관, 겸수. 교리만 하면 안 된다. 교리 연구도 하면서 수행도 같이 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연구는 교종이고 선종은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둘이 같이 겸해야 된다. 그게 교관, 겸수. 내외겸전. 내외겸전도 마찬가지야. 이론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실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교관겸수, 내외겸전. 둘 다 겸해야 된다. 이 겸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관겸수, 내외겸전. 그래서 여기서 교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종 중심의 통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패합니다. 실질적으로 실패. 선종과 교종을 합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고 결국은 이 천태종의 교단이 분열해요. 이 교단 분열로 결국은 실패. 이게 좀 웃긴 게 이 천태종이 원래는 이제 교종에서 이렇게 교선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인데 이 천태종이 나중에는 점점점 이렇게 좀 선종 승려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원래 교종 중심의 천태종이었는데 거기에 많은 선종 승려들이 투입이 되면서 좀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고 교단이 분열되게 돼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천태종은 교종에서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난 거긴 하죠. 자, 그래서 의청의 교장통합운동은 교관겸수 내외겸전 내용은 실천과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해라.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의천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직권기로 넘어가 봅시다. 무신직권기. 자, 무신직권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무신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맨날 이렇게 칼 쏘던 사람들이잖아. 무신들은. 교종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일단 불교의 교리 막 이런 것들 막 경전 해석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막 한문 해석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딱 참선만 하면 되는 깨달음만 얻으면 되는 선종이 훨씬 더 유리하고 선종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신직권기로 넘어가면 선종이 발달하게 되죠. 선종의 조계종 중심으로 조계종이 발달을 하게 돼요. 조계종을 후원한다 이렇게 쓸게요. 후원.
그래서 조계종 중심으로 선종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이제 이번에는 이때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뭔가 교단 통합 운동을 했다라면, 무신집권기에는 선종이 발달했으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흡수하려는 선종 중심의 통합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요거는 매우 중요해서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사운동, 뭔가 이렇게 통합운동, 결사운동은 수선사 결사운동, 수선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수선사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운동.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인물 바로 진울이 나오는 거죠. 조계종의 진울이. 조계종의 진울이 이제 수선사에서 이제 뭔가 선을 수행하고 참선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 노동을 되게 중시하고, 진울이 주장했던 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정해쌍수, 도노점수.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해쌍수는 선종과 교종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식으로 쌍둥이, 쌍수 같이 수행해야 된다. 쌍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식이고, 도노점수는 깨달았으면은 깨닫는 순간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깨닫기만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실제로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예요. 정해쌍수, 도노점수. 저는 이거를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좀 재밌게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제 진울이 정혜의 남자친구인데 좀 병맛으로 외웠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정혜가 쌍수를 했는데 돈으로 점수를 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쌍수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미모 점수를 땄다. 그래서 정혜가 쌍수해서 돈으로 점수 땄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외우세요. 네. 정혜 쌍수, 돈으로 점수. 이렇게 해서 진울 하면은 정혜 쌍수, 돈으로 점수가 딱 기억이 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천 나오면 교관겸수, 내외겸전이 나오셔야 돼요. 교내 겸겸. 그래서 이제 의천은 겸하는 거 중요시했다. 교관겸수, 내외겸전. 그리고 이제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여러분 유치해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생각이 날걸요. 정해쌍수를 해서 돈으로 점수를 탔어. 이걸로 여러분 문제 하나 맞추실 수도 있어요. 유치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년사 결사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다음에 이제 백년사 절 이름입니다. 백년사 결사운동. 자, 수선사는 조계종의 진울 중심이었다면 백년사는 바로 요 천태종 중심입니다. 천태종 중심. 그래서 천태종의 요새. 천태종 승려의 요새. 요새 뭐하니 그 새가 아니라 얘는 요새, 어이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진울은 선을 수행하고 노동을 중요시했다면 요새는 나의 깨달음, 나의 반성, 참회를 중요시했다라는 거. 참회를 중시했다. 참회를 강조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참회하고 깨달으면서 나를 반성하는,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종교를 법화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도 요새는 정해쌍수, 도노점수 같은 이런 이론 딱 그 2개씩 안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참회, 법화신앙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만 쓰자. 그리고 이제 천태종이 뭐 선종승려 많아졌다 그런 거는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수선사, 백년사 요거 2개 중요합니다. 무신집권기에 이런 선종 중심의 그런 교단 통합운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종 중심의 교단 통합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무신집권기에는 선종 중심의 교단 통합운동을 했다라는 거. 의천, 진울 중요해요.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백년사는 요새 정도. 백년사는 천태종의 요새, 참회 요 정도만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원간섭기로 넘어갈게요. 원간섭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에서 이어서 이때 해심이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합니다. 유불일치설. 해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는 거에서 더 넘어서서 불교와 유교가 다르지 않다. 불교와 유교는 결국은 한마음 일치,
유불일치설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유교와 불교를 좀 통합할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됐다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게 만약에 토대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성리학을 배척을 했을 거예요. 불교 중심의 국가 고려였기 때문에 성리학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유불일치설이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교가 원간석기 때의 불교는 불교와 권문세족이 타락을 하면서 불교와 권문세족이 둘이 크로스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권문세족과 연결을 하게 되면서 둘이 뭔가 계속 막 돈을 엄청나게 삥땅 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불교계가 타락하게 된다. 아까 무슨 막 상업을 하고 고리대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거 이어서 계속 타락을 하는 거야. 고리대가 심화되고 얘네들이 장사 같은 거 해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남겨먹는 거죠. 이것을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얘네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것에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우가 한 번 더 교단 통합운동을 하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실패.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교는 완전 쇠퇴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고 이제 불교는 이제 막 배척해야 될 그런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도 비판하고 불교도 비판하면서 이제 아예 불교는 배척해야 될 종교다. 이런 식으로 배불렀다 이런 게 아니라 배척한다. 불교를 배척하는 이론. 그러면서 뭐 나중에 정도전이 불시잡변도 막 만들어서 불교는 배척해야 된다. 불교는 사치하고 막 온갖 뭐 악행이 저질러지는 뭐 이런 식으로 불교를 되게 엄청나게 까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불교를 비판하게 되고 성리학 중심의 국가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불교는 엄청나게 싸우는 불교 비판의 배불론이 나타났다.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내용이 되게 많죠. 지금 제가 가장 심플하게 정리한다고 해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론들, 뭐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런 사료들도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그 사료가 내외겸전, 교관겸수를 뜻하는 사료구나. 이것은 정해쌍수로 말한 사료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되고요.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가장 정리를 심플하게 한 편입니다. 자, 일단 초창기에는 교종선종이 둘 다 있었다. 그래서 왕이, 광종이 교잔통합운동을 교종은 화엄종, 선종은 법안종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중기부터 중요하죠. 중기는 교종 중심으로 이제 발달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초조대장경을 만들면서 교종 중심으로 발달을 했는데 법상종과 화엄종이 부딪혀가면서 교종이 발달했는데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 의천의 교단통합운동. 자,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너무 교종 중심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약간 실질적으로는 교단이 분열해서 실패. 그리고 나서 무신집권계는 선종을 좋아했다. 심플하니까 정교가. 그래서 조계종을 후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도 조계종이 있어요. 그래서 수성사결사운동과 백년사결사운동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진울의 정일상소 도노점수. 진울하면 정일상소 도노점수가 빡 생각이 나셔야 돼요. 선수에.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는 노력. 자, 백년사결사운동은 천태종에서 요새가 이제 또 선교 그런 통합운동을 했다라는 거. 참회를 통해서 통합운동을 하려고 했다. 법화신앙. 원간석기에는 해심의 유불일체설로 성리학의 수용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점차 쇠퇴. 원간석기에는 불교의 승려들과 이런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만들고 뭔가 남겨 먹으려고 하고 막 고리대 사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삥땅 치고 그래서 엄청나게 타락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배척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외워주시고 흐름별로 정리하고 교재에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뚱맞게 뭐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생뚱맞게 막 의천에 막 포스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진울의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진울의 도노점수에 관련된 그런 사료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진울의 권수정의 결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료들 하나하나 보여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 교재 보면 다 있으니까 그런 교재의 사료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